안녕하십니까. 서울브레인신경과 이일근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새해 들어서 첫 만남 시간인데요. 연말 연시에 암만 해도 뭐 식사 약속이나 음주 약속이 많아지죠. 그때 이렇게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은 환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매년. 예. 술이 뇌 건강이나 궁극적으로 치매 위험한가? 다들 궁금해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 나쁘겠죠. 술이 이게 술은요. 그러니까 술은 에틸 알코올이거든요. 에탄올. 비슷한 발음인데 이응을 미음으로 바꾸면 메틸 알코올, 메탄올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알코올이죠. 가끔 어느 나라에서 술인 줄 알고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그걸 먹여서 시력을 잃었다 하는 술을 일반 의학 서적에서 어 에틸 알코올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소속 챕터가 뭐냐면은 신경 독성 물질이에요. 뉴로톡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에는 안 좋은 거는 학술적으로는 이미 확실한 거고 근데 이제 어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금주령이 내려진 그 기관이나 국가나 사회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다 이걸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없애거나 줄이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거는 이제 생계의 문제고 국가는 운영을 할 때 뭐 열정페이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이라는 어떤 재정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큰 기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도 그렇고 술 그리고 심지어는 그전까지는 불법으로 간주되던 일부 물질에 대해서 마리화나 같은 경우요.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그거를 합법화시켜서 유통을 하는데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 그 양성화시켜서 뭐 관리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그렇지만 다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이죠, 세금.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셋업이 되고 나면은 없애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술에 대해서 뇌 건강이나 인지 저하나 치매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사실 이에 대한 콘텐츠는 찾아보시면은 어 뭐 SNS에도 많고 뭐 일반 자료로도 많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굉장히 많죠. 근데 단편적으로만 있어요. 단편적으로. 그리고 명확한 근거가 없이 그냥 하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요 관련해서 어 좀 제가 여기에 이제 따옴표로 기술한 부분은 확실한 학술적 근거나 의학적 증거가 있는 고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을 인용할 때는 그렇게 썼는데요. 어 그래서 제목을 술, 뇌 건강, 인지 저하, 치매 이것들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면은 내용 파악도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질 만한 의문점을 질문으로 하나 제시하고 답을 말씀드리고 요런 식으로 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술은 뇌 건강에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이게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양을 좀 고려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과량이 되면은 당연히 나쁩니다. 근데 다들 헷갈려 하거나 관심이 있는 그 범위가 소량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서요? 조금만 먹으면 뇌에 좋다면서요? 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점점 소량 음주도 건강에 나쁘다라는 말이 들려와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작년부터는 우리나라 어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국민 건강 권유 사항들이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음주에 관해서는 아마 재작년까지는 1 번처럼 이야기했어요. "소량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과음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국가의 기관에서. 근데 작년부터 "소량의 음주도 건강에 안 좋으니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시고 어떻게 써 있느냐에 따라서 몇 년도의 내용인가를 보시면 이거를 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혼란이 있느냐? 그 음주량과 궁극적으로 치매 발생 위험 사이에 대한 관계를 많은 연구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들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일관되지가 않아요. 일부 연구에서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각 주종별로 잔이 있잖아요. 전용 잔, 맥주잔, 소주잔, 위스키잔, 어 와인잔 어느 정도 따른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해당 잔의 한두 잔을 하루에 마시는 적당한 음주는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하나가 아니고 꽤 있었어요.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음주를 약간 음주에 호의적인 연구자분들이나 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주로 인용하세요.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특히 음주 관련 어떤 세미나나 그럴 때는 당연히 이걸 인용하죠. 특히 와인 산업에서는 이걸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일부 연구에서는 그 반면에 소량의 음주도 치매를 포함한 뇌 건강에 모든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 지금 나오는 연구 결과에서도 어떤 거는 앞에처럼 얘기가 결론이 내려지고 어떤 거는 뒤에처럼 결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점점 이 후자의 언급이 많아지고 있어요. 더 득세를 하고 주류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한두 잔의 적당한 음주가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고 뇌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가 드문드문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는 주류가 소량의 음주도 치매를 포함한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 오늘 우리 가족들은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음주를 하시는 분도 '아 적게 할수록 좋다.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주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면 꼭 물어봐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어? 그냥 그러는 거 아니야? 증거가 있나?" 자, 어떤 증거가 있나? 잦은 음주는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뇌의 성체줄기세포,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어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 만들어진다는 증거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시작되는 세포를 뇌 성체줄기세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성체줄기세포가 이제 성장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차단하고 사멸, 그러니까 죽여버린다는 거죠. 성체줄기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죽여서 판단력이나 기억력 등의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세포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 할 일을 할 세포가 없는 거죠. 적은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의 뇌 기능, 뇌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연구에서는 알코올 섭취가 뇌의 기저핵에 철분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 연구를 예시한 건데 이런 식으로 뇌의 특정 부위에 특정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뇌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기억력, 여기서 말한 인지 기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냐?
인지 기능은 굉장히 사실은 범위가 넓어요. 나열하면은 10 가지 이상으로 나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나열을 해 보면 음주가 일으킬 수 있는 인지 저하, 주로 음주, 술이 에틸 알코올이 일으키는 인지 저하는 기억력, 장기 및 단기 및 장기 기억력 저하. 그다음에 5 번의 실행 기능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 능력. 그리고 집중력과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 판단력, 공간 인지력,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특히 알코올은 해마와 전두엽의 억제로 인해서 해마가 기억력을 많이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전두엽은 어떤 계획과 실행 중에 특히 실행 기능, 어떤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맡아보고 있는데 그쪽의 저하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요. 제가 뒤에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멀쩡한 사람이 이제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필름이 끊기죠. 그게 기억력 손상입니다. 그리고 뭘 할 때요. 집에 가거나 짐을 이제 술자리에서 집으로 가려고 짐 쌀 때 막 짐을 이 가방에서 물건을 흘리고 뭐 이렇게 뭐 주머니에서 뭘 자꾸 흘리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지갑도 잊어버리고 휴대폰도 잊어버리고 그러죠. 어떤 실행을 할 때 딱 깔끔하게 잘 못하는 경향이 생겨요. 이게 그런 쪽에 많이 손상을 받는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의학적이나 생물학적 과정이 어떻게 해서 술이 뇌 건강 악화와 인지 저하를 일으키는가. 이거 앞에 얘기도 사실 약간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면 알코올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뇌세포가 작용할 때는 세포와 세포 간에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데 물리적으로는 전기로 전달하고요. 그리고 화학적으로는 그 전기를 담고 있는 화학 물질이 전달을 해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시냅스라고 말하죠. 시냅스라는 게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는 부위인데 거기에 신호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우리가 세로토닌이니 도파민이니 가바니 하는 게 다 신경 전달 물질인데 아세틸콜린이니 글루타메이트니 뭐 이런 것들, 우리가 MSG 할 때 MSG가 우리 뭐 누가 얘기할 때 약간 부풀려서 말하면 MSG라 친다고 얘기하는 그 인공 조미료, 감미료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인데 그것도 신경 전달 물질의 한 일종입니다.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그런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술이 그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정상적으로 조화롭게 되고 있는 것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서적 불안정이 기분 변화죠. 네, 우울이나 불안 같은 거,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 어때요? 막 잘 싸우죠. 막 감정 충돌이 생기죠. 보통 같으면 참을 일도 못 참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과격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범죄 연구에 따르면 범죄를 일으키는 각종 범죄, 절도, 폭행, 폭력, 강도 이런 범죄 행위 중에 굉장히 많은 비율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학 분야에서는 이 술의 영향을 많이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술이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라는 쪽에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것이 정서 변화, 기분 변화, 감정이 격해지고 합리적이지 않은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사고나 범죄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기간, 그러니까 단기간으로도 앞에 그 현상은 나오고요. 장기간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은 뇌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줘서 기억력, 주의력, 문제 해결 및
여러 가지 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데 기전은 실제로 그 뇌 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 사멸, 죽어서 소멸한다는 뜻이죠, 사멸이. 뇌세포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은 한두 번의 음주로도 올 수 있는 단기적이고 기능적인 변화인데 장기간 계속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은 뇌세포 자체가 죽어서 사라진다는 거죠. 뇌세포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 등의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고 이러한 손상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비가역적 변화. 세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성체 줄기세포가 있지만 이 성체 줄기세포가 모든 종류의 뇌세포를 다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일부분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소멸되면 계속해서 뇌가 쫄아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쫄아든다. 세포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뇌 위축이 와요. 오래 술 마신 분들의 뇌를 촬영해 보면은 뇌가 쫄아들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이에 따른 뇌 위축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심하게 쫄아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뇌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알코올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없고 하지만 사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알코올 섭취를 줄임으로써 세포 사멸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뇌세포 좀 젊게 하고 재생을 시키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하거든요. 막 엄청나게 비싼 치매 개발하는데 약 하나 개발하려면 조 단위가 들어요. 지금 막 만약에 10개를 개발했다 그러면은 10조가 넘는 돈이 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시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애매해요. 효과가 있다 없다 말이 많고 다른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은 알코올 섭취를 줄이면 뇌세포 사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알코올 섭취를 줄임으로써 뇌세포 사멸과 뇌세포 손상과 뇌 위축을 막을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완전히 막지 못하더라도요. 자연 감소분은 어쩔 수 없지만 줄일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다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서 한두 번의 단기간 음주와 장기간 지속 음주, 그러니까 이거를 의학 용어로는 단기간 한두 번 음주한 거를 acute 급성 알코올 인톡시케이션,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무섭죠? 급성 알코올 중독. 근데 이게 뭐냐면 술 먹고 취한 거예요, 그냥. 그거를 acute alcohol intoxication, 의학 용어로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좀 무섭죠? 근데 그런 거예요. 하루 술 먹고 멀쩡한 사람이 술 먹고 술 취하면 그걸 그렇게 불러요. 그런 것과 장기간 지속 음주 효과, 이거는 한 단어만 바꾸면 돼요. chronic alcohol intoxication이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알코올 중독에 해당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말하는 만성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궁금해하세요. 자, 한두 번 음주 시에 단기 음주의 영향은 인지 기능 저하가 옵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 기분 및 행동 변화가 옵니다. 이거 다 공감하시죠? 술 같이 마셔보고 나는 별로 안 마시고 상대방 술 취하면 한 얘기 또 하고 집도 잘 못 찾아가고, 이게 인지 기능 저하예요. 기억력 저하, 판단력, 집중력 저하. 그 원인은 중간에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이 생겨서, 그리고 이것이 단기적인 기억 상실이나 판단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술 취하고 필름 끊기면 다들 경험하거나 친구 관찰해 봤던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런 인지 기능, 일반 인지 기능 말고 감정 인지, 그러니까 기분 및 행동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막 우울해하고 울고, 그게 감정 변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술 이제 주사 있는 사람 중에 술만 마시면 우는 분 있죠. 그게 이러한 단기 음주 영향 때문입니다. 우울해지거든요. 그리고 불안증이 오기도 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어디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막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충동적인 행동이에요. 요게
1, 2회 음주 시 그냥 일회성 음주에 의한 단기 음주 효과입니다. 자, 그럼 장기 음주는 뭐냐? 조금 더 어떤 질병과 비가역적인 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 딱 처음에 보면 뇌 구조 변화라고 하잖아요. 지속적인 과도한 음주는 뇌의 회백질과 백질의 손상을 초래하여 전반적인 뇌 손상, 뇌 위축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쫄아들어요. 자, 회백질과 백질이라 그러니까 뭐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뇌 전체예요. 뇌가 회백질과 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뇌 표면은 세포들이 많아서 회백질, 안쪽에는 섬유들이 많아서 백질인데 다 쫄아든다는 거죠. 그래서 뇌 위축이 옵니다. 뇌가 점점 작아져요. 계속해서 술 마시면. 그다음에 따라서 만성적인 음주는 기억력 손상, 세포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도 깨지고 균형이 깨지고 기억력 손상, 주의력 감소 등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며 알코올 관련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여기서 ARD라 그랬는데 이 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Alcohol Related Dementia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알코올성 치매, 그래서 영어로는 Alcoholic Dementia라고 불렀어요. 알코올성 치매. 근데 요새는 용어를 좀 정리하면서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멘시아라고 부르고 한글로도 알코올 관련 치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은 조금 오히려 여러분은 알코올성 치매라는 말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코올성 치매에 익숙하겠지만 이 의학적인 신경학적 표현은 알코올 관련 치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결국은 그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만성적인 장기 음주는 뇌를 쫄아들게 하고 뇌세포 손상시키고 그것은 비가역적이고 결국 치매로 진행한다. 이게 조직학적, 병리학적 과정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로마요님께서 술도 조금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뭐 100년 동안. 근데 최근에 와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작년에는 대한민국의 질병관리청 국가기관에서도 점점 조금만 마셔도 뇌 건강에 안 좋다, 건강에 안 좋다라는 뇌뿐만 아니라 일반 몸에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는 쪽에 증거가 점점 늘어나니까 예전에 술은 한두 잔까지만 마시고 과음하지 마세요라는 권고사항에서 술은 조금만 마셔도 건강에 해로우니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로 공식적인 입장을 바꿨어요. 답이 됐겠죠. 전진애님께서 신경은 실제로 혈관처럼 생겼나요? 무슨 색이며 어느 정도 굵기인가요? 자, 신경과 혈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공통점은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녀요. 부부처럼 금슬 좋은 부부처럼 붙어 다녀요. 신경이 가는 곳엔 대부분 혈관이 있습니다. 그것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뭐냐면 하는 일 자체가 다르고요. 색깔은 혈관은 붉은색을 띠죠. 혈액이 안에 있으니까. 동맥은 좀 더 선홍색 붉은색이고 정맥은 약간 산소가 떨어져 나간 혈액들을 모았기 때문에 약간 푸르스름한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신경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마이엘린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신경 일종의 그 지방질과 단백질이 섞여 있는 물질인데요. 막이에요. 막이 노란색이라 신경은 노란색입니다. 해부를 해보면 혹시 동물에서 이렇게 보거나 하면 뭐 어떤 육류에서 이렇게 보면 노란색으로 생겼습니다. 하는 역할은 혈관은 제가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 집에서 상수도 하수도예요. 그리고 신경은 전기, 전화, 인터넷 정보를 전기 신호 형태로 주고받습니다. 그 전기 신호를 날르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그건 화학적 성질과 전기적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혈관의 동맥은 상수도, 정맥은 하수도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경은 전기, 전화, 인터넷 정보를 주고받는. GH님께서 음주를 하면 정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먹었을 때, 그러니까 우울증은 완전히 걸리는 거잖아요. 먹다가 안 먹어도 걸리면 술을 끊어도 우울증이 계속 지속되죠. 그런 의미의 우울증도 확률이 높아지고, 그냥 술을 마시면 하루 술 마셔도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업되는데,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근데 자세히 느껴보세요.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 우울해져요. 그리고 또 좋아졌다, 우울해졌다.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성향이 약간 달라요. 우울 쪽으로 더 치우치는 분이 있고, 약간 조증 우울, 이렇게 얘가 조울증이라 그러거든요. 기분이 좋았고 업되다가 막 다운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확률이 높아집니다. 엔젤님께서 혈압약 아프로벨정 복용 2개월째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서 지난주 로디엔 칼슘 채널 기량제로 바꿨는데 이 약이 좀 강하다는데 괜찮을까요? 아프로벨은 신장에 작용하는 약이라는데 이렇게 약 바꿔도 괜찮나요? 이건 오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는 주제인데요. 그냥 개념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룹이 있어요. 몇 가지 그룹. 근데 여기서 지금 주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세 가지가 칼슘 채널 기량제 CCB라고 칼슘 채널 블러커라고 부르고, ARB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안지오텐신 레닌 시스템에 작용하는 블러커예요. 안지오텐신 레닌 블러커. ARB, CCB, 그다음에 이뇨제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전통이 오래된 건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의 장단점과 그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잘 골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이 약을 먹으니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나쁘다. 몸의 증상, 그리고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심장이라든가 그러한 내용을 가볍게 질문을 드리면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이 적절한 답을 주실 겁니다. 예. 바꿔도 괜찮기 때문에 바꾸신 거예요. 예. 그로마유 님께서 치매가 있는데 술을 마시면 악화 속도가 빠를까요? 당연히 빠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술은 단기 효과나 장기 효과에서 뇌 건강에 안 좋습니다. 뇌세포를 아예 죽여서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악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60대가 되면 슬슬 술을 좋아하시던 분도 끊는 것을 목표로 하고 60에서 65세 사이에 끊기를 권합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에서 이제 그런 제시를 했는데, 그전까지는 암만 술을 좋아했더라도, 왜냐? 병이 너무 많이 증가해요. 이걸 계속 마시면. 알아서 잘 관리를 하십시오. 김숙자 님께서 하루에 몇 잔 정도의 술까지 인지 저하에 영향이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되게. 아니면 배우자가 술을 드시는데 안 끊는 분. 이제 그런 안 끊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나나 혹은 내가 아끼는 사람이. 그래서 걱정될 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예전에는 각 주종별로 하루에 2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또 이게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괜찮다 2잔까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소수 의견, 1-2 잔도 안 좋다라는 게 최근의 다수 의견이에요. 그래서 다수 의견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 잔도 인지 저하에 악영향이 있다. 근데 소수 의견으로 2잔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의견도 있다. 그게 답입니다. 바지락 술집님께서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술이 모두 안 좋은가요? 알코올성 치매 외에도 치매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자, 이 치매는요, 하나의 병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예를 듭니다. 나는 전체적으로 자산이 마이너스야. 그걸 치매라고 생각하세요.
자산이 마이너스야. 근데 마이너스 된 이유가 어 술, 담배값으로 많이 지출을 했어. 왜? 술값, 담배값. 그다음에 여행을 많이 갔어. 그다음에 영화를 많이 봤어요. 이게 치매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내 재정 상태를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치매라는 현상은 공통분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모두 치매 악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혈관성 치매에서는 혈관의 동맥경화와 혈류 저하가 영향을 주는 거고, 술, 담배값.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아직까지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알려져 있는, 혹은 다른 단백질, 아직 잘 모르는 어떤 단백질이 치매를 더 악화시키는 거고, 이거는 여행 비용. 그다음에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 관련 치매도 뇌를 손상시키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뇌세포를 줄여서 치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다 영향을 준다. 다 영향을 준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말씀하세요. "아 그럼 뭐 하고 살아? 다 나쁘다는데." 그래서 "에이 난 이렇게 살다 죽을래." 하는 분도 있죠. 근데 하여간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웅얍 님께서 "술 마시면 편두통 생기는 체질은 평생 가나요?" 아 예, 알코올이 또 혈관 벽에 영향을 줘요. 혈관 벽에 예 수축 이완을 하거든요. 원래 혈관 벽은 부드럽게 수축, 부드럽게 이완을 해야 되는데 알코올이 이거를 급격하게 수축, 급격하게 이완시켜요. 그래서 술 마시고 나면은 평소에 술 안 머리 안 아프던 분도, 두통 없던 분도 술 마시고 숙취 때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한 혈관과 혈류량에 끼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술의 대사 물질이. 그래서 편두통이 있던 분은 편두통을 더 유발시켜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체질이기 때문에 평생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연령대별로 그 강도는 쪼끔 달라져요. 젊었을 때 더 심하고 막 그러다가 나이 들면 쪼금 약해지는 경향이 있죠. 예. 나이 들면 술 마시면 안 돼요. 엔젤 님께서 칼슘 이렇게 꾸준하게 고혈압약 질문하시는데, 칼슘 채널 기량제도 많이 처방된다는 거죠. 예. 지금도 많이 씁니다. 칼슘 채널 기량제는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혈압약 중에 하나예요. 그 상품명 어 뭐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하여튼 한때 세계에서 1 위, 단연 독보적인 1 위로 쓰던 거예요. 그리고 칼슘 채널 기량제의 장점은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세포 독성, 몸이 세포들이 죽는 거를, 특히 신경세포가 죽는 과정을 좀 막아줘요. 신경세포들이 죽을 때, 세포가 죽을 때 칼슘 채널이 관여하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주기 때문에 신경세포를 좀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는 세계 최대로 사용되던 어 고혈압 약이고 뇌세포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이 처방됩니다, 지금도.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넣겠습니다. 홍서희 님께서 "평소 술을 마시는 분은 그럼 금주하면 치매가 호전될 수 있을까요?" 어 "호전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왜냐? 술을 그러니까 치매라는 게 그 치매를 확실하게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나 어떤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거의 없는데, 평소에 술을 마시던 분이잖아요. 술을 마시는 분은 항상 알코올이 몸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근데 금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호전돼요. 왜냐? 그 사람의 평상시는 사실은 금주가 아니라 알코올이 몸에 있는 상태였거든요, 평소에 술을 매일 마시는 분은.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좋아지죠. 인지 기능이
그전 늘상 술 마시던 때보다 좋아져요. 그러니까는 호전될 수 있다. 근데 완전히 다 낫지는 못해요. 그저 상태가 조금 호전되는 것뿐이에요. 완전히 치매로 일단 진단되면은 치매로 갔다 돌아오는 분은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예방과 여러 가지 이 술에 대해서도 제가 "비가역적입니다." 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어 증상의 약간의 호전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낫게는 못한다. 예, 그래서 미리미리 조심하고 어 예방하고 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하고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